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버지니아 비치에 와서 아주 버지니아 비치의 중요한 인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제25대 타이드워터 한인회장에 취임을 한 정대익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네, 우리 사모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25대 타이드워터 한인회장에 정식 취임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은 굉장히 저희가 책임감이 무겁고 네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희 와이프가 네네. 직접 도와준다고 나서서 제가 이번에 좀 쉽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이제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네. 또한 지금 경기 불황,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정 회장님을 그 한인회장에 출마하시게끔 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제 리타일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네네. 이제 사업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네네. 리타일에서 이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이제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러면은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한인회장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취임을 하시고 보니까 가장 시급한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시급한 것이 첫째로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정부나 네네. 도시에 필요한 우리 유권자 네. 선거에 모여서 네, 유권자 예, 등록과 선거 참여. 선거 참여 참여. 위해서 네. 첫 번째 그것을 모아야 우리가 힘을 네. 갖다가 내세울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한인사회 파워, 한인사회 예. 권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네. 이제 한국의 젊은 사람들 발굴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 학교를 제가 찾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강시에 참여하고 이제 네. 그 학생들에게 이 포부를 말씀드리고 네. 하니까 많은 박수를 치고 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앞으로 장사가 자라서 이 사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방법, 제가 또 무역연협회에 또 참가도 해봤고, 아, 그렇군요. 네. 예, 무역 스쿨도 있고, 네.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고, 네. 이제 한국을 또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과 유대를 강화시키기 네. 위해서 예, 두 번째 목표가 그럽니다. 사업 네. 계획이. 네, 우리 정 회장님이 이제 그 임무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모님의 내조가 아주 중요한데, 네.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내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십니까?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네네. 우리가 메모하고 네. 또 암기 시킬 것도 암기 시키고 네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지는 만큼 제가 제 수리받기가 되랍니다. 네, 이 회장님이 아니라 이제 그 인사이드 그늘에서 보셨을 때의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이게 한인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두고 네.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통합해서 화합과 단결. 예, 그것을 네네.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중요해서 네. 우리 한인 사회 발전할 수 있다. 또 우리 한인 사회를 갖다가 이 미국 주류 네네. 사회에 진출. 널리 네. 갖다 알려주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타이드워터 한인회가 이번에 이제 25대 회장님이신데 예. 그동안 이 타이드워터 한인회가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제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국제 교류 네네네. 이 버지니아 비치 프론트에서 네.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 네네. 주로 이제 8.15 광복절 행사, 네네. 또 이제 이 지역사회 이 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제 한인 예술 문화, 네네. 네. 한국 전통 문화. 예, 전통 네. 문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네. 또 한국서 지원도 받고 네. 우리 대사관에 또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왔다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진행해 나가는 네, 거죠. 이 타이드워터 한인회는 관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할 우리 이쪽에 이제 노포, 네네. 코스모스, 서포 네. 그 정도로 일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이제 주로 이제 버지니아 남쪽에 위치한 우리 그 한인 사회를 예, 관할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한인인구? 아니면 5,000명, 6,000명 이렇게 아, 되는 네. 그러니까 이 5,000~6,000명이 지금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네.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네. 확실히 이번에 이제 주소록을 내가 발간하더니까 네네. 예, 주소록을 이제 한번 편집해서 이제 네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장님이 아니라 사모님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한인 사회와 화합과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이 한인들이 하나를 뭉치고 또 하나로 뭉쳐 지루사에 진출하고 이런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웃과 이웃을 서로 알고 우리 네. 한인들이 어디에 네, 네. 보고 도와주고 그분들이 네네. 필요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네네. 한인들 네. 단체인데 네네. 서로 함께 풀어나가도록 네, 이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그래도 다른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한인회는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거든요. 예. 어떤 봉사를 좀 더 주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첫째로 저희들 뭐 크게 뭐 봉사할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웃 어른들을 모시고 네네. 각 교회를 다니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한인의 그 목적을 네. 설명드리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가 듣고 네네.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저 소경보다는 네. 이 동포들의 소견을 제가 듣고 네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네, 생각을 하고 동포들의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여서 네, 한인을 네, 이끌겠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지. 제가 뭐 하겠다 이랬던 게 아닌 게 아닌데. 네, 근데 이 한인회가 이 그래도 봉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려면은 이 재정 또한 네.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재정 마련, 재정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죠? 재정 확보는 제가 우리 동포들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없고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네. 조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네. 먼저 물어보고 네. 안 되면 제가 충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모님 이제 동포들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동포사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뭐 생각하는 문화 축제라도 하나 있습니까? 많지요. 어떤 문화 축제를 생각하세요? 문화 축제 이제 네. 특히 우리 무용단, 네네. 또 국악단, 네네. 그 이제 그런 것으로 하면서 또 우리 한복, 네네. 이제 한복 이제 한복 옷을 알리기. 네, 네, 한복 한복. 또 네. 한복 이제 김치, 김치 네, 담그는 거. 이런 거 담그는 거. 아, 네. 이제 그런 걸 해서 주로 한국 문화하고 예술을 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건 이제 그 주류사에 보급하는 하고, 차원이 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미국 시리에 전부 네. 도시에 있는 그 분들에게 네네. 전부 다 참여해서 네. 아, 한국 문화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이제 노력하려고. 그럼 타이드 월 할인에서 이 한인사회 화합 차원에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이나 축제가 있는 겁니까? 예, 그 한인 현재로는 없지만 연합회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 네. 연합회를 돼서 모여서 네.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지금 옆에 이제 이웃은 베네수엘라 한인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거 연합해서 네. 전에 보세요 연합하고 또 테니스보도 있고 리치보도 있고 아. 예, 행사를 할 적에는 네네. 함께. 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그 위안잔치, 뭐 추석잔치라든가 송년잔치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죠. 예, 금년에는 좀 성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참 헝그레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네. 또 우리 아들이 또 밴드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이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그 지금 장소를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네네.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건물 시작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네. 계획해서 금년 송년 연말 파티는 아주 성대하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드 워러 한인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사실 그동안 그 팬데믹으로 의기소침 한 거, 또 어떤 그 비즈니스의 그 어떤 침체 현상, 이러한 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주력하시면서 앞장서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싶은 분들, 네네. 여러분들 제가 그거는 경험이 40~50년간 있으니까 그렇죠.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드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또 선생님이 또 네네. 좋은 학교를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 교사, 아, 한글 학교요? 한글 아니, 학교. 네. 제가 이제 한글 학교도 초대 여기 교장을 하셨군요. 네. 했고 제가 이제 그 교육계 중에 아, 교사를 좀 했거든요. 아, 네. 한글 테스트로 네네. 교육계 중에 네네. 저희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네. 제가 그 받은 지식을 네. 이 여러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세교육에 이제 또 이렇게 네. 총력을 다하셨다는 네네. 말씀이죠. 근데 그 한글 교육은 꼭 우리 한인 자녀들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저 타인정들도 와서 아, 한글 예. 교육을 예,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한국말이 지금 그러니까 한일 세계화가 되고 세계에서 있죠. 되고 네,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을 전파시키는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글 노력해야 전도사 역할도 또 타이로워로 그렇게 해야 한인에서 되죠. 하게 되죠. 네, 네, 아, 네. 네, 그렇게 하죠.
네, 올해 이제 지금이 벌써 이제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사업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인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이 지역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네. 것은 무슨 행사든지 참여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갔을 때 네네. 응원을 해주시는 게 그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 네. 근데 이 한국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나름대로 내조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회장님은 내조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정부들에게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참 내조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첫째 가정에서도 내조를 해야만이 그렇죠. 또 그리고 내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 네. 내조를 해줘야만이 이제 힘이 나서 그렇죠. 열심히 더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뭔가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네. 내조를 하기로 이제 제가 나머지 제 리타이어한 후 생애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만 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 한글 학교가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동포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네네.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한국 정부에서 네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네. 교육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릴랜드 한인회가 제44회 코리안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어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헬레논 회장은 올해는 다인종들이 함께 모여 인터내셔널 축제가 되게끔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헬레논 회장님이시죠? 네, 네, 헬레논입니다. 네, 올해 제44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확정됐다면서요? 네, 거기에 확정됐습니다. 간단히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네. 좀 알려주시죠. 올해는 9월 23일, 24일 이틀을 거쳐서 네. 에나론델 몰 파킹날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틀간 하네요. 네, 금요일 네. 저녁은 홀데이는 아니고 네. 저녁 때 청소년을 위한 나잇을 준비했고요. 네네. 금요일은 그게 금요일이고요. 네네. 토요일에는 네.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풀데이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페스티벌은 이제 예년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성격의 이렇게 축제가 되는데 네. 그 축제의 그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팬데믹을 인해서 많은 한인들과 또 주류 사회 아니면 또 타민족들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한인의 컬처를 알리고 네. 또 음식을 또 선포하면서 우리 네. 한인들의 네. 위상을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한인회가 지금 준비하는 그 중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 네, 프로그램 내용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금요일 저녁은 청소년을 위한 나잇을 준비했고 아, 또 그렇군요. 네.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네. 노인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네네. 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가수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쉽진 않지만 네네. 지금 확정돼가는 가수들이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축제는 예년과는 달리 팬데믹으로 우리 한인들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네. 좀 더 활기를 찾기 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죠? 있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네. 이 미국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캔디데이트들도 와서 발런티어를 하겠다 아. 하고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정치 주류사의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할 그런 계획이네요. 그죠? 네, 지금 예, 기다리고 거기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 이상을 알고 네. 한인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네. 와서 우리 한인 사회 좀 잘 보이겠다. 네, 그런 서로 뜻 같은- 교류하자. 네네. 네, 서로 돕자. 그런 네.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축제에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 외에 혹시 뭐 다른 커뮤니티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는 하지 않지만 네네. 지금 도우려고 하는 분들께서 네. 스페니시 쪽에 에이시안 라이존에 계신 네네. 분이 오시고 네네. 또 이렇게 폴리스맨 네. 특히 또 스페니시 쪽에로 네. 라틴계. 계신 네네. 라틴계 스페니시 네. 폴리스맨들이 우리를 이
미팅들에도 참석해서 아, 도와주고 네.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또 이 젊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또 어린 자녀들인데 어린 자녀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서 네. 칠드런 존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도 준비하고 네. 여러 가지 또 어른들이 구경할 때 애기들도 거기서 보호받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네네.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참가 입장료나 이런 건 없겠지만 네. 예, 그렇지만 그 재정이 이게 상당히 이렇게 네. 재정이 이렇게 작은 재정이 아닐 텐데 네. 재정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재정 확보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4월 11일 날 네네. 첫 도네이션 펀드레이징으로 골프데이를 해서 네네. 지금 상당히 네. 스타트 포인트가 됐고요. 네네. 또 도네이션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네. 또한 네. 부스를 팔려고 100여 개의 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한 20개는 음식 부스인데 네. 지금 한 4만여 명의 트래픽을 우리가 예로 와. 들어서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오늘이 첫날로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관심이 보여줄 걸로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4, 5만 명의 그 네. 인구가 모일 그런 계획이란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상당히 그 많은 우리 그 인파가 네.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다인종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손님들로서는 다인종들과 주민들, 네이버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그 한인 문화, 우리 네. 한국 문화나 한국 전통 어떤 역사 이러한 거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네. 특히 50주년을 맞이하고 네. 우리 이민 역사가 길지 120년이 되지만 네. 그래도 50주년을 갖고 있는 한인회는 네.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메릴랜드 한인회가 뿌리가 깊고 역사가 네. 깊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네. 왕관, 왕비 이런 그렇군요. 트레디션하게 궁중 문화? 네, 궁중 문화를 전시하기 위해서 네. 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훌륭한 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러한 그 문화 행사를 하는데 네. 그 주미대사관에 있는 한국 문화원은 좀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뭐 협조가 없지만 네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찾아뵈면서 네.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이 메릴랜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는 사실 보기 드물게 지금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고 한국 큰 행사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전부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 줬으면 너무 네. 감사하죠. 네. 예,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예년과 매년 이게 했는데 작년, 재작년 또 그 전해와 차이점이 있다면 올해 축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점이 많죠. 그동안 준비하셔서도 못했고 왜냐하면 네네. 코비드도 있었고 그렇죠. 팬데믹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만 네. 이번에는 진짜 활성화해서 전에 못지않게 네. 준비된 자세로 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네. 또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잠재웠던 네. 그 네. 재능과 여러 가지를 네. 이번에 보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축제 준비와 관련돼서 네. 우리 저 회장님으로서 동포들이나 동포 사회에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항상 여러 동포들이 생활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시간이 쫓기시지만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뭉쳐야 할 때 뭉쳐줌으로써 우리 힘이 나고 또 2세들이 앞으로 이 미국 생활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이렇게 좀 참여 의식을 해주셔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동포사회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메릴랜드 한인회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워싱턴 여성회가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오영희 회장을 모시고 장학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했죠, 그죠? 네. 예, 오늘 몇 명에게 이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겁니까? 네, 우리 장학 수혜자들은 이번에 12명으로서 대부분 저소득층의 학생들, 그래서 가정이 불우하거나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학생들 앞으로 대학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게 한 20여 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애당초 이 장학금 수여를 하게 된 동기, 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동기라면은 물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네. 그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네. 그게 그렇고 더군다나 또 이 학생들이 타 인종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네, 그러니까 예, 다인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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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장려해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여성의 단체로서 네. 그 사회에 또 그 지역 사회에 네네. 봉사하는 일이 공헌이 하는 일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자라나는 그 훌륭한 인재들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장학제도를 그 말씀. 실시하는 거군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올해 그 12명을 선발을 하셨는데요. 네. 팩스 카우니, 뭐 프린스 윌리엄 카우니, 프린스 조지 카우니, 네. 왜 다른 알링턴이나 알렉산드리나 이런 데는 뭐 안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고는 네.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과정이 좀 더 좀 수월하고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네. 그런 거 그 외에는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널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 20여 년 이제 이 20여 년째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뭔가가 이렇게 색다르게 좀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렇기를 바라겠는데요. 네. 가끔 또 그 학생들한테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제 학생조 선발, 장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장학생 선발은 네네. 물론 학교에서 성적이 3점 예, 네, 3.0. 네, 네, 3.0 네. 이상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정의 총 인컴. 인컴이 네, 7만 불 미만이 돼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현실이 모범, 네, 모범적인 모범 행동을 학생이, 하는. 네. 네, 그게 주의 네, 기준, 선발 기준이라고 기준. 하겠죠. 선발 기준이라고 네네. 하겠죠. 근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죠, 이제 이 대학을. 학생, 예. 네네, 이 학생은 다 네. 대학교에 진출할 학생들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네, 우리가 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네, 다 대학교로 가기를 완전히 결정이 돼서 네. 학교에서 다 accept를 받은 학생들이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1년에 장학금 수여한 이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도 미팅을 한 번 해서 네. 서로 간에 또 어떤 안부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임을 갖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여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여식으로 끝나는 건데요. 네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네, 네.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계속 네.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의 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네. 워싱턴 여성에서 좀 이렇게 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한 번 노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워싱턴 여성회라서 이제 그 장학생 선발 대상은 워싱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죠.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죠. 그렇죠. 현재는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네. 한국의 에머레이션 그 네. 동양 아시안 계통의 학생 어린 예, 네. 위에서 한국에다가 장학금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바뀌었죠. 네, 지금 이제 장학생 1인당 $1,000씩 지급하죠.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높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요새 경제 상황이 자꾸 달라지니까요. 네네. 그런 것도 사실 고려해서 네네. 저희가 좀 익스페리먼트 좀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이 그래도 장학금을 받다면 조금 이렇게 학업 생활이라든가 네.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더 낫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그 장학금 소식을 가진 이후에 우리 저 동포 사회나 아니면 또 장학생들이나 한인 사회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 횟수를 네네. 노력을 했는데 참 굉장히 보람 있는 이런 장학 사업인데 네, 다른 이게 우리 한국 학생만을 목표로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다 타인종 학생들 다 포함해서 네.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사는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네네. 또 앞으로 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다른 단체 한인 단체도 많은 이런데 참여하셔서 네. 노력하셨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장학기금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이제 장학금 마련 모금 운동도 아, 하죠. 그렇군요. 네. 가자 해미스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하고 또 외부에서 네네. 후원해 주시는 협조. 분들, 네. 협조해 주시는 네,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해마다. 예,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자라나는 우리 훌륭한 인재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이 좀 전달될 수 있게끔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범죄 증오 사건과 관련해 원인과 대책,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문가 대담이 열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교육 전문가 이수연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서 많은 한인, 특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밖에 나가기 무섭다, 두렵다 이러시면서 운동하시기도 꺼려하시고 많이 이렇게 움츠려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시안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커뮤니티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전 목요일하이 경찰서에 있는 루테넌 김선영입니다. 경찰서에 저는 현재 17년째로 근무하고 해서 이제 이 증오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한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그 단어가 네. 아시안 헤이 크라임 아니면 아시안 바이어스 인시던트 아니면 헤이트 인시던트 그래서 뭐 아시안 증오 범죄 뭐 아시안 증오 사건, 바이어스 사건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도대체 아시안 증오 사건은 뭐고 그 다음에 아시안 증오 범죄는 무엇인지요? 이제 제일 큰 다른 점은 사건 자체예요. 단어 사건이죠. 이제 증오 범죄는 범죄가 있다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증오 사건은 범죄 자체는 없지만 이제 동양인들이 아시안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차별당하거나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런 사건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증오 범죄는 이제 범죄 행위가 있는 사건인데 그 범죄를 일어난 이유가 이제 아시안을 헤이트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 최근 뉴스에서 봤던 아시안이어서 침을 뱉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뭐 go back to China 뭐 이런 것들은 아시안 크라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hate crime로 되고 또 이제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하면 그거 이제 또 따로 폭행 범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사건이 있으면은 피해자가 범죄인 피해자고 그 다음에 그 범죄 자체에 또 일어난 이유는 이제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Asian hate crime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뭐 길거리에 걸어 가시다가 네. 이제 다른 분께서 뭐 캉플루, 뭐 go back to China, you brought this dirty disease,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커멘트를 이렇게 들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그거는 그러면 아시안 biased incident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듣기가 나쁘죠. 네. 솔직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법적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욕을 듣든 이렇게 헤이트 코멘트를 들어도 말을 들어도 그거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그거는 이제 중요 사건이라고 그러죠. bias incident 아니면 hate incident.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클리어하게 되네요. 보통 이제 길을 걸어 다니시다가 운동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모욕적인 욕설을 이제 들으셨을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갑자기 막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목격하신 또 목격자가 계시고 그거를 또 당하신 피해자가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딱 이렇게 당했을 때 목격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피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네. 딱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피해자 이제 마음도 속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이 다친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emotion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빼고 네.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 거기서 다시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뭐 리스폰스가 있으면은 상대방 그 리스폰스를 받기 위해서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이라도 우리 감정이나 마음 속상한 것을 좀 빼고 차분하게 ignore 하던가 그러니까 못 들은 척을 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피하던가 아니면 이게 더 에스컬레이터가 더 큰 문제가 되고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 당시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definitely 911을 부르고 이제 경찰을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위험에서 빠질 수 있으면은 그 후에 또 이제 도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에서는 중호 범죄든지 중호 사건이든지 우리한테 리포트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리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기록은 다 해요. 범죄든지 아니든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있다가 그런 인시던트를 이제 당했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리포트를 했다. 911 전화했다. 그럼 바로 경찰들이 바로 이렇게 오게 되나요? 이제 모든 사건들은 이제 911 전화하면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어티를 해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범죄가 지금 현재 일어나면은 그게 더 바쁘게 경찰이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나간 일이거나 그러면은 프라이어티를 좀 낮춰서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상황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경찰한테 전화하면은 경찰 리소스를 봐서 주위에 있는 경찰을 보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경찰한테 이제 리포트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그 모든 그 리포트는 이제 일단은 기록을 하고 이게 anti-Asian hate incident면은 그 범죄든지 아니든지 딱 일단은 리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게 그거를 보고 형사 이제 범죄면은 조사를 우리 카운티에서는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면은 다른 범죄가 있든 아니든 다시 리소스를 있는가 도와줘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범죄면은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해서 누가 그 범죄를 일으켰는지 찾고 아니면은 일단은 뭐 다른 도움이 필요한가 또 리소스를 또 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그 사건들 다 기록해서 우리는 이제 every year 스테이트한테도 리포트를 하고 또 페더럴로도 그 기록을 다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스테이트나 페더럴에서는 이런 사건이 얼만큼 일어나서 어느 리소스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이제 policy에서 생각도 하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경찰한테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리포트 하기가 혹시 이제 본인의 체류 신분이 혹시 또 이렇게 알려지기가 꺼려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또 걱정을 하셔서 리포트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리포트 하시는 분의 체류 신분 그런 것들을 물어보나요? 일단은 이제 리포트 하는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받긴 받죠. 그러니까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피해자가 됐는지 그런 사건 다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단지 일단은 이제 이 경찰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퍼블릭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인포메이션 개인적 인포메이션이 다 이렇게 체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보호돼 있어요. 그러면 리포트 하신 분들이 본인의 체류 신분 때문에 그게 걱정해서 리포트를 못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네요.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거를 리포트를 할 때 어떤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이 알려져야지 경찰분들께서는 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네. 왜 이제 동양인이라서 이렇게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걸 꼭 이제 뭐 프루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에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범죄면 이제 그 범죄자의 description. 네.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도 보여주거나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도 보여주고 아니면은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냥 기억하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옷, 뭐 머리 색깔, 키 그런 거 다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데 네. 이제 주위에 다른 사람이 네네. 당하고 목격자, 있는 거를 목격자 있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는 일단은 도움을 요청을 해주고 네. 일단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옆에서 기록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이제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소리를 내서 뭐 크래시를 누르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제 딱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방해를 해가 다른 데를 볼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고 이제 직접 스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안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은지 그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거를 기록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르게 안전하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죠. 저 작년 10월 때인가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로스리 쇼핑몰에서.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리포트를 할 수 있나요? 지난 것도? 지난 상황도 네,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이런 정보를 진작 알았으면 제가 리포트 할 텐데 그때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놀라고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911 이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넘버로 리포트를 해야 되나요? Non-emergency number로 해갖고 301-279-8000. 오케이. 301-279-8000. 혹시 또 이렇게 아시안 증오 범죄나 아니면은 증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되셨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한 서포팅 시스템이 혹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나요? 네, 우리 모든 피해자들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있는 프로그램은 Victim Service Coordinator 해서 이제 뭐 도움도 있고 뭐 카운슬링 테라피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 디테일한 거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Victim Service Coordinator하고 같아서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긴 저 목격자였을 때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또 그 그로스리 가기 싫은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물며 그런 걸 당한 이 빅팀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서비스가 주어진다는 네. 게 너무 다행이네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한테는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Victim Service Coordinator이 연락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더 필요하면은 또 본인이 찾을 수도 있고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났어요. 이 한국 분들이 이걸 영어로 리포트를 하셔야 돼서 용기를 냈는데도 또 이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셔서 네. 리포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한인들을 위한 리포트 라인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한인들을 위한 조금 더 편하게 리포트 할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언어 때문에 리포트를 안 한다고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일단 제일 먼저 911은 non-emergency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301-279-8000 다 우리 디스패치한테 전화를 하면은 언어가 안 되면은 바로 전화로 통역자를 찾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왜냐면 우리는 이제 language line을 쓰기 때문에 카운티 전체적으로 language line이 available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Korean speaking을 찾고 싶으면은 이제 찾아서 한국말로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와서도 이제 언어가 안 되면은 이제 저가처럼 이제 한국어를 하는 경찰을 찾거나 아니면은 또 language line을 써서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걱정하셔서 리포트 안 하셔도 돼요. 그 뉴스에서 막 듣기에는 이런 것들을 꼭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한 그 데이터가 원하죠. 일단 지금 제 몽고메리 카운티 자체에서 보면은 현재로서 anti-Asian incident, bias incident가 올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6 incident. 그게 많이 리포트 된 게 16 incident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더 사건이 더 많은데 그게 적은 숫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얼마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은 커뮤니티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잘 모르죠. 그거는 이제 우리 county level도 마찬가지고 state and federal level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든가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리소스를 줄 수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예방하고 또 그런 것에 그렇죠. 대한 리소스를 더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릴랜드 몽고메리 경찰국에서 김성환이 감사였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1882년 또 1888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우리 선조들이 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꽃병 하나, 연필 하나 전부 장부에 다 적어서 알뜰하게 우리 공간을 운영했다는 것을 아주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물을 수용하는 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원형을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서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우리 한국이 수교를 맺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펼쳐 나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열망이 이 건물 속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그 대한제국 시대에 해외에 있는 공사관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미국 내 동포 사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또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그 모국을 향한 활약 그리고 지원 그리고 성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903년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주를 해서 미국 땅을 밟으신 이런 애국의 마음으로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아세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밤에 통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구나. 오늘 TGI에 TGI 아세요? TGI Thank God It's Friday TGI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애틀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너무너무 오고 싶은 도시, 항상 마음에 그리운 도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제가 제일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교회 지금 부목사님 여러분 만나 뵙고 여기 전도사님, 성도님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따뜻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많지 않거든요. 흔치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40년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실패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요. 첫 번째는 신앙교육을 먼저 합니다. 항상. 일단 신앙교육을 해야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시작이 되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주일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교육은 주일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앙교육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주일 제가 아껴두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다 나오실 거죠? 할렐루야. 신앙교는 주일에 하는 걸 하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환난과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시험을 잘 못 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호사 국가고시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를 붙으면은 전국 어느 병원에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원서를 들고 서울에 와서 한 20군데 병원에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데 아무 병원에서도 오란 소식이 없는 거야. 지금도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힘든 거예요. 특히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면요 원서를 이렇게 집어 던져놔요. 보지도 않아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5대로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 영빨이 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기도빨이 센 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거의 40년 전 얘기니까 금식 기도의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최자신 목사님이 살아서 계실 때인데 하얀 모자 쓰시고 하얀 원피스 입고 막 머리에 막 안수기도 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금식 기도로 몰려들 때였습니다. 막 40일 금식 기도, 30일 금식 기도, 21일 다니엘 금식, 뭐 15일, 열흘, 일주일, 5일, 3일 전부 금식 기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40일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 30일도 자신이 없고 21일도 자신이 없고 보름도 자신이 없고 열흘도 자신이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가고시 합격을 해서 그 원서를 들고 병원에 직장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지.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은 거라. 5일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날짜가 보니까 7일이에요. 7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또 성경에 보니까 7일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날 완전 컴플릿 피니시 완전 쓴 거라.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7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일을 들어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딱 작정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입구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7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마치면은 기도원에서 흰죽과 동치미를 줘요. 그걸 먹고 산을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신이 났어요. 기도빨이 센 오살리 금식 기도에서 7일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째깍 응답하셔서 내가 이 산을 내려가면은 20군데 병원에서 막 서로 오라고 부를 테니까 내가 그때는 골라 잡아서 가야지 하고 이제 신이 나서 막 들떠서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빨이 센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끔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갑자기 응답이 없어. 금방 대답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내가 장로교 교인인데 순복음 기도해서 기도를 잘못했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었어요. 까만 다이얼 전화기, 따라랑 따라랑 하는 다이얼 전화기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거예요. 그때 마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기사가 났어요. 어떤 간호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40년 전 얘기입니다. 심장 수술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굉장히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뭐 병원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을 다 합니다. 그러나 40년 전에는 큰 병원 몇 군데만 수술을 하고 보통 병원 수술을 못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심장병 아이들이 수술을 하려면은 6개월을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고 돈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국제기구에서 뽑아서 미국에 데려와서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 그걸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껴요. 지금 한국이 오히려 너무 좋아져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수술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미국에 수술했어요. 근데 심장병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기압이 떨어지니까 호흡 곤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하니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간호사가 동반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금방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움직이면 차로 움직이지만 한국을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 심장 수술한 부위가 아물지 않으면은요 하늘에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2-3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완전히 상처가 아물 때까지 2-3달을 기다리면서 돌보면서 해줄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미국 병원의 최신 심장 수술하는 그 분야에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원을 했어요.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거기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붙어서 우리나라의 심장병 아이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어요. 그러면 공항이 울음바다가 돼요. 이 아이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부모님이 책임지는 각서를 써야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서 올지 살아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막 울음바다 생리별 하는 거니까 완전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 와서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어서 2-3개월 데리고 간호하다가 다시 한국을 데려가고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